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모아서 항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이 9,141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때 다시 한번 9,200불대를 두드려 봤으나 두들겨 맞고 내려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죠? 덩달아서 알트코인들, 펌핑 했었던 알트코인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좀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사기꾼들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해킹도 그렇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광고가 나올 때 비탈릭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사기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기버웨이, 에어드랍을 한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할 때 우리들에게 먼저 암호화폐를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이벤트성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기만 하지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이 구글이나 유튜브는 좀 정신이 나간 놈들 같습니다. 정상적인 채널에는 테러를 가하면서 사기꾼들은 그냥 버젓이 사기를 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담당자의 모가지를 쳐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트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트론 4.0 이후부터는 DA 플랫폼이 앞으로 디파이 인프라로 진화하게 될 것. 자, 이런 결정, 거의 이더리움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디파이 붐 식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여전히 남의 것을 따라하고 있는 저스틴 선. 그래서 따라한다라고 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겠죠. 자, 그렇지만 또 트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디 이런 저스틴 선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은 체인링크에 관한 것입니다. 체인링크의 강력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4가지 기술적 지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브레이브 뉴코인의 분석가인 조시 올제비츠 씨가 체인링크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이제 다룬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링크의 극단적인 과매수. RSI가 90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인링크가 R5 연간 피봇 저항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신호. 체인링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연간 피봇 저항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네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패턴 중에 연장된 상방향 피치포크 패턴의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12시간 차트에서 가격과 RSI 간의 약세 발산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가격이 조만간에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체인링크를 상대로 공격을 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에 관련된 퍼드라든지 잘못된 소식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체인링크 회사를 공격하는 등 유튜브를 통해서도 체인링크를 까는 영상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에게는 직접 이메일까지 보내가면서 체인링크를 공격하고 있다는데요. 자,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제대로 된 매체에 나와서 당당하게 밝히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회해서 공격을 한다. 굉장히 미심쩍은 녀석들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을 떨궈가지고 매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벤트 티켓 솔루션을 개발하는 겟 프로토콜이 체인링크의 VRF 기술을 통합하여 랜덤으로 티켓을 분배하는 것이 보다 균등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술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인링크였고요. 자, 그 다음엔 최근에 또 급부상하고 있는, 그 전부터 급부상했었지만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엔진코인. 여러가지 호재 소식이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차트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이고 또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유료방을 운영을 하죠. 자, 이 사람이 운영하는 유료방의 회원들 같은 경우는 디파이 프로젝트 때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ERD 같은 것도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이번엔 이 코티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4달에서 5달 정도 들고 있을 자신이 있으면은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코티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벤트 스케줄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가격에 펌핑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 소개를 할 때는 저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말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스스로 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만 넣고 한 4-5달 놔둬보면은 혹시 모르죠. 많이 올라있을지. 아무튼 유료방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준 픽을 보고 수익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의 트위터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고맙다는 인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사람의 유료방에 관심이 있어서 좀 기웃기웃 거려봤는데 비싸더라고요, 가입료가. 자, 아무튼 괜찮은 픽을 주면은 계속해서 저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5,000원, 10,000원 혹은 3,000원 이렇게만 넣어보세요. 잃어도 크게 부담 없을 만한 그런 금액이니까요.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SEC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SEC의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이번에는 미국의 현 규제 체제가 크립토 업계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 규제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몇 년째 강조만 하고 계시죠? 이분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SEC 의장직을 맡을 수만 있다라면 정말로 큰 변화들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봤을 때 꽤 기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이 50%대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60에서 65% 수준을 항상 유지해 왔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분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소비량인데 중국에서 독점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가지고 5%에서 1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얼마 전까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던 골드만 삭스가 이번에 이더리움 개발 경험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공고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관련된 산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특히 이더리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 개발자를 모집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놀랍지 않죠, 이런 애들. 앞에서는 욕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와 관련된 비트코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한데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경제는 기회의 땅이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을 소량이라도 좋으니까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전통 경제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글로벌하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면서 참여를 하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고래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물량을 더 찍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완벽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경제보다는 비교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TS 롬바드 수석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1년에서 1년 반 내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될 것,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채권 가치가 이미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다소 리스크가 있으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시장에 뛰어들 것이며 비트코인과 주식이 승리자가 될 것.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면 주식은 팔면은 결국은 법정 화폐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데이터 대시로 알려진 니콜라스 마르틴 방송을 듣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최근에 트위터 해킹을 통해가지고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는 하나 비트코인 가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그렇게 해킹이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내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에 관한 것인데 특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예측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2023년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미국 국채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인데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큰 것이 바로 국채죠. 여기 있는 돈들이 조금만 비트코인으로 넘어와도 가격 상승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총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총은 아직 턱없이 작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한번 넘어가면은 해당 국가에서 마이너스에서 다시 이제 제로라든지 플러스 금리로 넘어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이제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의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에서만 합니까? 아니죠. 일단 미국에서 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때까지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니콜라스 멀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트코인 분석도 해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삼각수렴을 깨고 올라가서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최대 40%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락한 후에 축적 과정을 거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해서는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이 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쪽 그리고 의회 쪽에서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이랑 같이 다니는 비트코인도 급락할 수 있는 관측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 경기 부양책이 승인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사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룸버그의 GTI 글로벌 강도 지표, 이 지표는 연속적인 비트코인 종가의 상승 및 하락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6월 1일 초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도 신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작년쯤이었었죠. 비트코인 3,000불까지 하락을 맞췄었던 분석가, 어떤 이들은 존중을 하고 어떤 이들은 우습게 보는 피터 브란트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강세장 전에 큰 폭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깜빡하시고 다른 이야기만 써놓고 피터 브란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쏙 빼놓으셔가지고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음 강세장 전에 엄청난 폭락, 7,000달러에서 7,500달러대까지 떨어진 후에 신뢰가 부족한 트레이더들을 걸러내며, 그러니까 약한 손들을 털어내면서 다음 강세장을 위한 포석을 깔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긴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너도 나도 떨어진다 라고 외치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형 채널 안에서 탁구 치듯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없으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8,500불대까지는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용사 비트코인 잭의 분석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죠.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3번의 반감기를 거쳤는데, 이 반감기 2번 지났을 때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뚫고 쭉 올라갔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추세를 뚫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결과는 똑같죠. 가는 길이 좀 다를 뿐 비트코인은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재밌었다, 좀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청료를 줘버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토마토밭에 물 주기, 제 매일매일 일당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봐주시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좋아요 버튼과 광고 조각문 부탁을 드리면서, 그 사기 광고 빼고 말이죠. 자, 아무튼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